Look at me, 너 기분 좋아서 아, 코 예뻐요, 코 예뻐요. 그래요? 네네. 코만 근데 예쁜 코가- 거잖아요. 부러워와 구독자가 있을지. 아, 그래요? 아, 취소.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성형이 이렇게까지 나이가 몇 살? 여성은 보통 이제 코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콧등. 네. 남성분들은 콧등에 굉장히 포인트를 줘야 돼요. 콧등. 콧등. 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 남자는 코다. 갑자기 지금 제 이상형을 코 예쁘신 남자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지 혼자 니 혼자 해. 어쨌든 네. 이렇게 예쁜 코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내 할 말을 잊었어. 자, 호성형 탈탈 토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말씀 너무 잘해. 이제 우리가 이제 털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호성형 관련 탈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연아? 탈탈. 네, 준비됐습니까? 네, 탈탈.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빨리 하시죠. 정작 하라는 거야. 자. 네, 코 성형에 보형물이 많잖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실리콘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차이는 뭐고 또 장단점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코 등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을 보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수술은 이제 크게 콧등, 콧꽃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지금 네. 첫 번째 질문은 콧등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네. 콧등에서는 이제 보통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실리콘이고요. 그 다음에 고텍스,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살, 뭐 기타 등등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가장 예쁘게 나오는 거는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첫 번째 수술은 저는 실리콘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가장 안전한 거는 보통 자기 몸에서 나온 그러니까. 자기 진피인데 네. 그 안정성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써서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 실리콘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전반적인 수술 자체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실리콘 자체의 안전성, 위험성은 그렇죠, 얘기할 게 그렇죠. 아니다. 네. 그럼 고어텍스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고어텍스는 뭐예요? 고텍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등산용품은 고텍스야 다. 의류들 제가 고텍스. 산이랑 멀어서 바다 좋아해요. 바다. 자, 그거 맞지 않나요? 많이 재질. 네. 네. 근데 고텍스는 운동해야 돼. 이제 그 원장님마다 선호하는 원장님이 네. 있고 조금 싫어하시는 원장님이 있는데 고텍스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술하고 수년 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실리콘이 더 좋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는 실리콘 보형물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년 주기 교체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그럼 더 갈 수 있구나. 네네네. 더 길게. 네네네. 그럼 보형물을 넣다 뺄 수 있나요? 굳이 넣다 빼지 않을 만큼 수술을 해드려야죠. 그 재수술을 위해서 빼는 경우도 있나요? 재수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수술을 할 때는, 네.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콧등, 코끝이 있는데, 네. 보통 코끝이 좀 처졌어요. 코끝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 있는 채로 코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술 자체가 보형물을 빼고 다시 코끝을 만들고 그 위에 똑같은 높이나 아니면 조금 더 높거나 낮은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자체는 코끝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형물을 다시 뺐다 넣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까 그런 살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상 하니까 너무 높아. 나는 내 원래 코가 좋아. 돌아가고 싶어. 그랬을 때 뺐을 때 그 코가 원래 코 느낌은 그대로 갈 수 있나요?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서 만족도가 너무 높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코를 높일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높은 코를 낮출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코 라인을 위해서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진피, 뭐 네. 몸에 있는 네네. 거, 네. 네. 진피의 장점은 자연스럽다. 진피의 단점은 자연스럽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알아듣는 자연스러워서 거예요. 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둘 다 자연스럽대요. 그런데 성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들인 티는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너무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스러운 거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네, 예쁘면 네네. 좋은 건데 네.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기만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리콘 됐는데 너무 티가 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진피를 살짝 깔아주면 그때 자연스러움은 받아들이시죠. 근데 이제 첫 수술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올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들였는데 나는 조금 티가 나고 싶은데 자연스러울 경우에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첫 수술보다는 보통 두 번째 수술에서 진피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아까 연골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쵸? 맞아요. 그거 뭐 귀연골이 높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연골을 넣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귀연골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을 많이 사용을 해요. 코끝에 있는 연골이고요. 코 상담을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콧등, 두 번째는 코끝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콧등은 건물이고요. 네. 코끝은 기초공사라고 보는 거죠. 아. 만약에 건물을 한 2, 3층짜리 세울 거면은 네. 사실 기초공사 없이 그냥 공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귀연골을 살짝 넣어서 그냥 커버만 살짝 해놓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기초공사 없이 너무 높은 건물을 지으면 당장은 안 무너져도 나중에 무너져. 나중에 살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코를 많이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기초공사가 가장 약한 게 이제 귀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비중격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넣어서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 사이를 보면 뭔가 딱딱한 연골이 만져져요. 네, 있어요. 그거를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거를 적당한 기초공사가 된 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다른 뼈도 쓸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중격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비중격이 없는 경우에는 비중늑연골이나 본인늑연골을 사용해서 유경골, 여기.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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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네네. 그러니까 첫 수술부터 사용하진 않는데 네. 이제 비중격이 없거나 굉장히 단단한 기초 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코를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기존의 바닥이 너무 해집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집어졌다 이 표현? 뭘까요? 뭘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 전번 수술이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서 아래쪽에 단단한 바닥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 늑연골이나 아니면 또 비중 늑연골 같은 보조 연골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요즘 뭐 트렌드도 보니까 비중격 그리고 네. 메쉬라는 네네네. 걸 많이 쓴다는데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늑연골을 끼기에는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네. 메쉬라고 하는 저희가 코끝에 사용해도 되는 재료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를 조금 더 사용을 하면 아까 기초공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시멘트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렇게 철근 좀 몇 개 아. 넘긴다 이렇게 보완해주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면 건물을 똑같은 높이를 짓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이 지어도 건물이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좋아요. 요즘에는 근데 수술 말고도 좀 더 회복 기간이 짧은 뭐 필러, 하이코, 미스코 뭐 이런 네. 코드 오, 많던데 공부 좀 했어요. 네. 이런 시술들은 어떤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수술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실하고 필러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러를 넣으면은 콧등 아까 말씀드렸죠. 콧등은 베이스가 뼈이기 때문에 뭔가 필러를 넣으면 코가 올라가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약간 퍼져요. 근데 그때 퍼지지 말라고 실을 두 줄을 이렇게 쭉 집어넣죠. 그러면 두 줄을 넣고 우리가 모래를 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판때기 두 개를 넣고 모래를 쌓으면 좀 높게 쌓아도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저렇게 앞 정면에서 봤을 때 라인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은 실을 넣고 콧등을 세우면 굉장히 좋죠. 네. 완전 예뻐질 수 있구나. 사실 지금 영어가 오, 끝나고 에어컨 처음은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가격은 별도로 또 이렇게 하지만 이따가 가격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필러를 자꾸 맞으면 이제 코 수술을 진짜 해야겠다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100% 녹아요. 100% 녹는데 우리가 자꾸 딱딱한 물건들을 만지면 이 물건들을 손에서 씻으면 다 없어지지만 우리 손은 굳은 살이 맥이죠. 그런 것처럼 필러를 맞으면 필러는 없어지지만 코 안에 조직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코를 하던 필러를 하던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3번까지는 별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드리는데 3번 이상 하이코나 필러를 지속하시는 분들은 수술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좀 이제 살펴보고 싶은데, 네. 코가 뭐 매부리 코이신 분도 계시고, 또 긴 좀 코가 있고, 짧은 코도, 짧은 저 코가? 좀 짧은 코예요. 짧은 코. 맞나요? 이쪽 장면 짧은 코? 예쁜 코. 아, 예쁜 코. 자, 다시. 안에 화해 분위기. 전 좀 약간 휘었거든요. 네. 코가 흰 네. 코. 네. 흰 코도 있고, 뭐 주먹코
찝힌 코는 아마 성형 이후에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 솔루션을 좀 알려주십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네. 일단 그 대부분의 모든 코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콧등에 문제가 그렇죠. 콧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뼈를 조금 만진다든지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등 높이를 이마에서부터 하나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코끝에 관한 문제는 연고를 사용해서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긴 코는 조금 짧게 세팅을 해주고 짧은 코는 조금 길게 세팅을 해주고 높은 코는 뼈를 깎든지 해서 좀 낮춰주고 낮은 코는 보형물을 사용해서 높여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절개하는 게 있고 비절개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또 구분되나요? 절개는 이제 코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데를 째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콧등과 코끝을 조작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비절개 방법은 콧구멍 안쪽으로만 째서 진행을 하는데 이 방법의 한계는 코끝을 잘 못 만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코 안쪽만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지고 콧등은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네. 실리콘. 실리콘. 네네네. 일단 1위는 실리콘. 1위는 실리콘. 네. 질문이 뭔데 질문? 왜 자꾸 잠깐 우주로 갔다 오는 거 같아요. 돌아와. 말씀 네. 돌아와. 드려가지고 네. 제가 네. 지금 살짝 환자의 네.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또 고민인 게 여기가 퍼져 보이다 보니까 미간이 넓어 보여서 그게 문제인데 만약에 콧대를 높이면 미간도 좀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자루 쟀을 때 모양이 잡히지는 않지만 네. 콧등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미간 사이가 먼 게 좀 보완되는 느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미간 사이가 너무 좁은 사람들은 네. 사실 코를 올려서 자루 쟀을 때 미간이 줄어들진 않는데 그 느낌 자체가 눈이 약간 몰려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코 모양을 잡아야 끝을 돼요. 예쁘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콧대 빼고 코끝만 하면 어떤 좀 저렴한 그렇겠죠? 아니, 그 사실 아까 네. 실리콘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고텍스 대신. 실리콘이 고텍스보다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통상적으로는 실리콘이 조금 싸죠. 싼데도 네네네네. 야, 이분이 비싼 것만 무조건 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네. 양심적이시네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상담을 갔어요. 이 선생님을 믿어도 되겠다. 선생님 이렇게 믿어도 되겠다 하는 수술을 잘한다 하는 판단이 의사의 수술 실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모르죠. 막상 수술대 누우면 우리가 뭘 알아. 이게 당하는 입장이잖아. 기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상담을 꼭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네. 한 두세 군데 이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라고 다른 영상 유튜브에 봤다 그래. 여러분 다 알잖아. 영상 다 봤잖아. 뭐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아라. 뭐 다 가봐라. 발품을 팔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파냐. 근데 계속 저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도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베스트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계속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네. 내가 보는 미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다를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원장님하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게 궁합이 있군요. 맞아요. 네. 거군요. 근데 또 방송하는 친구들은 이제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그치. 또 네. 티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코 수술 후에 그러면 운동이나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PT 받다가 실밥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 그럴 수 힘을 있는 빡 주네 빵! 예. 코피 팡! 예. 갑자기 예. 코피 팡! 팡! 예.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있을 때, 막 이렇게, 그래서 팡! 이거. 예. 네.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보통 저희가 실밥을 코 기둥에 있는 실밥은 5일에서 7일, 콧구멍 안쪽에 있는 실밥은 열흘 전후로 뽑는데요. 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운동을 하기에 괜찮은 거는 최소한 3, 4주 정도는 봐요. 그러니까 3, 4주 이전에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큰 돈을 내고 수술해서 본인이 관리하지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카드라 통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보형물 있잖아요. 그게 아마 실리콘이 아니고 고텍스 좀 재질이 좀 더 단단한가요? 고텍스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실리콘이 조금 더 단단한가요? 부드럽게 나오고. 예전에 그럼 좀 네. 보형물이 좀 L자 실리콘? 실리콘도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L자 실리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거 사진도 봤어요. 그쵸? 이렇게 코 밖으로 튀어나와요. 튀어나왔어요. 뭐지 이거? 막 이렇게 파다가 뭐 이거 잘못한 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L자 실리콘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L자 실리콘을 사용했던 원장님은 콧등도 되게 중요한데 코끝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코끝을 연골로 조작하는 것보다는 보형물로 조작하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콧등은 실리콘으로 가고 코끝을 이제 자가 연골로 했을 때는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아까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뻐지고 싶은데 너무 아플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뭐 아픔 견딜 수 있을 만한 아픔인가요? 보통 맞아요. 질문 되게 웃긴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아픔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This is Sparta!